네, 안녕하세요. 2023년 FP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금 상담 실전 종합소득세 강의로 다시 찾아뵙게 된 세무사 김현주입니다. 매해 상반기가 되면 이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 신고를 확정 짓는 그런 신고들이 다가옵니다.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이, 그리고 개인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각자 본인의 소득을 확정 짓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붙게 됩니다. 소득을 확정 짓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는 여러 요소들이 고려가 되는데요. 이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보험입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 그리고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그리고 세액공제 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료가 있죠. 따라서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나의 소득과 그리고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험에 대한 스토리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따라서 2023년 이제 초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작년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이제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한번 싹 저랑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고객분들을 만나셨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전문적인 이제 분야와 연결하셔서 다양하게 바로 실전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자 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편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이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합소득세 전체적인 개념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구조 파악. 그리고 세 번째, 상담 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팁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수강하신 후에는 종합소득세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절세에 보험이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 FP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금 상담 실전, 네, 종합소득세 근로자 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김현주입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이제 사업자 편에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개념도 한번 살펴보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제 근로소득자 분들을 위해 한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분들도 포함이 되시겠지만 법인의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을 고객분들로 만나셨을 때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과정이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개념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구조 파악, 그리고 세 번째, 상담 시 활용 가능한 팁,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수강하신 후에는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절세에 보험이 미치는 영향을 직접 설명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환 세무사고요. 1년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한번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FP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금 상담 실전 편이고요.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은 이제 보험세제고 보장성 보험 편과 저축성 보험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쪽은 이제 개정된 부분이 조금 있고, 저축성 보험은 사실 개정된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년 시작하실 때 이제 설계사 여러분들께서는 1년에 바뀐 세제 부분 한번 쭉 훑어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이나 뭐 세법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전문가 이제 세무사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개요 부분으로서 개인보험 계약과 단체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이 이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고요. 세 번째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2023년 올해 이제 개정된 부분이죠.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부분이 이제 상향된 점과 이제 그 연금 소득을 인출했을 때 총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었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보장성 보험 가입을 할 때 있어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3년 이번에 개정된 연금계좌 관련 사항을 이해하고 고객분들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FP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금 상담 실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는 보장성 보험이었고요. 이번에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보장성 보험에서는 세액공제 부분과 그리고 이제 2023년 연금소득 과세 방식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이제 저축성 보험에서는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강론으로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어떤 경우에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10년 동안이라는 이제 일정 요건 충족을 해야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할 수가 있어서 한번 요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FP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무상담 실전 상속세 편을 맡은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작년에도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워낙에 세법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뀌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어서는 절대로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강의라도 동일해서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뭐 많이 개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작년 강의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기본적인 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는 상속세를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이번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산 구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계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이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말 부자들, 이제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이제 상담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서울에 있는 집들도 너무 비싸죠. 그래서 대부분 상속세 납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주요 고객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객들의 니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FP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무상담 실전 증여세 편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상속세든 증여세든 이제 항상 관심들이 많죠.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만나는 고객분들은 항상 이제 상속이랑 증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냐, 이제 그런 거에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담할 때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증여세입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증여세 계산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증여세 계산 구조를 알고 계신다라는 상태에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